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저는 서비스 교육 중에서도 악성 민원 혹은 블랙 컨슈머에 대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인데, 악성 고객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이 기업에서 저에게 강의 의뢰를 해주셨을 때 조직 소통 중에서도 갈등 관리라든지 뭐 조직 갑질 문화 근절이라든지 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무례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찾은 책이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라는 이 책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에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의 상사라서 혹은 고객이라서 아니면 더욱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무례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가만히 있거나 스스로 그냥 모면을 하죠.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나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내가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공격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얌전하고 반격하지 않는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크대요. 내가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기는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대꾸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받아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없을수록 공격을 한대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공포심과 증오 때문에 과격해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의 뿌리 속에는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공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움찔하거나 욱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이콘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으로 분노하고 제정신으로 대꾸하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부르는 싸움판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했을 때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이 만만한 샌드백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막말에도 대응법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싸움을 피하는 어른의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굳이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공격하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격분해서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내 감정을 전달해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 필요가 좀 있어요. 지금 말씀 너무 빠르시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침착해 주세요. 라는 냉담함을 유지하고 조금만 진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너무 무섭게 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폭언이 계속된다면 기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계속 폭언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정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라고 상황을 잠시 끝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분노를 하거나 폭언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주변에 있거든요. 우선 이런 사람들은 공작새의 구애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 또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자기 잘난 척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있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고 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부럽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야, 난 네 남친보다 연봉이 높잖아 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 몸짓만으로도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좀 으쓱하면서 글쎄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나쁜 대화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 영화는 봤어? 하면서 아예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무례하네요 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옷 왜 입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런 옷이라니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너희 남편 한가롭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한가하다라니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뭐뭐라니 무슨 뜻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나 살짝 기분 나쁠라 그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표정이에요. 표정. 이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정말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야, 너 살쪘지? 관리 안 할 거야? 이러다 남친한테 차이면 어쩌라고 그래? 라고 하는 별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나 살쪘어.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살쪘나 봐. 우리 남친은 나 살쪄도 사랑해 주거든.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다 라는 말처럼 괴롭힘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반응,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사람들의 유형으로요. 상대를 만만하게 보면서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회사도 쉽게 그만두잖아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여자라서 쉽게 회사를 그만둔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거나 저는 절대로 안 그만둘 건데요.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동요하지 않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시 돈 필요한가 봐. 야근 수당 챙기려고 요즘 야근 많이 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그래서 야근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해주거나 이러한 대응이 쉽지 않다면 일단 동의 후에 아예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대요. 누구씨 좋은 대학 나왔다고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이렇게 정중히 용건을 물으면서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네요. 사람이 만만하거나 곤란해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려고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시 이렇게 밤에 일만 해가지고 아이는 언제 만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한 단계 위에 있거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대요. 부장님 제 2세 계획도 고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오늘 일기 써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괴롭힘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나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반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 사장님께 전달할 거예요. 혹은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서 그 상사보다 더 윗선에게 알리겠다는 제스처를 취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사귄 지 오래됐는데 결혼 안 해? 라고 그냥 단순히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냉담한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다면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그럴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마음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네가 오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조직에서는 개인적 문제도 발생하지만 집단적 괴롭힘도 문제예요. 집단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관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방관자와 관중이 존재하는데요. 방관자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 그리고 관중은 옆에서 부추기면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방관자가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집단 괴롭힘은 일어나기 쉬워진대요. 그래서 내 주변에 헌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대화에서 끼지 마시고 같은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욕이나 폭언 같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생각 없이 말한 말에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내가 저런 말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무너진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두려우세요? 혹은 내 자신이 약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두려우세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강한 사람들이래요. 고민사항이거나 혹은 괴로운 상황에서 혼자 숨기지 말고 말로 한번 꺼내보세요.
또 이 사람은 참 할 일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 생각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 탓이야,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공격에 타깃이 되기 쉬운 사람들은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혹은 어차피 똑같잖아 라는 식의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 따위, 어차피, 언제나 그러니까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받아치는 기술은요, 선생님들의 원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게 되는 무기가 될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요, 지금 당장 해결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독한 냄새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듯이 지금 당장 복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요, 선생님, 바로 말로 이기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야말로 최대의 복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인간관계의 건강함과 행복감을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